기찬과 미란의 야망, 유경의 거짓말 속에서 점점 고립되는 제인. 하지만 그 고요한 분노가 폭풍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녀는 과연 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인은 교도소를 찾아 자영을 면회했어요. 자영을 본 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터져 나왔습니다. 제인의 눈은 이미 눈물로 가득 차 있었죠.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말 안 믿었던 거 용서해 주세요. 자영은 애써 담담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제인아. 내가 이제라도 건강한 모습으로 날 보러 와준 게 고마울 뿐이다. 제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황기찬 그 인간, 저 몰래 강세리랑 바람 피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제 탓으로 만들었어요. 제가 질투에 눈이 멀어서 둘을 괴롭혔다고, 그리고 나한테 다른 남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조작했어요. 정신병원에 감금당했을 때 너무 무서웠어요. 거기서 제가 진짜 미쳐버릴까봐 그게 더 두려웠어요. 결국 강제로 이혼까지 했고요. 제가 미친 사람으로 몰린 것도 다 황기찬과 그 식구들이 짠 거였어요. 자영은 손을 꼭 쥐며 말했어요. 그랬구나. 내가 감옥에 있는 동안 너 혼자 그렇게 아파했구나. 제인아, 이제 우리 함께 싸우자. 너도 이제 알았잖아. 우리 재산을 노리고 너한테 접근한 거란 걸. 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요. 엄마 말이 다 맞았어요. 이젠 절대 물러서지 않아요. 절 이렇게 만든 사람들 끝까지 무너뜨릴 거예요. 엄마 저 반드시 복수하고 우리 은호도 찾아올 거예요. 자영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 우리 딸, 이제 진짜 여왕이 되는 거야. 절대 지지 마. 엄마를 다시 세상에 꺼내려면 제가 먼저 이겨야 해요. 제인은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YL 본사 앞에는 수많은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긴장감은 공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제인은 굳은 표정으로 본사 안으로 들어섰고 기찬과 미라는 따로 대기실에 앉아 싸늘한 표정으로 대화를 나눴습니다. 제인이가 진짜 될 거라고 생각해. 미란의 말에 기찬은 담담히 대답했죠. 제인이 그 자리에 앉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주총회가 시작되었고 사내외 이사들과 주주들이 무거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발언자로 제인이 단상에 올라섰어요. 그녀는 한숨을 깊게 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더 이상 피해자처럼 살지 않겠습니다. YL은 제 가족의 피와 땀으로 세워졌고 이제 그 이름을 지킬 책임은 저에게 있습니다. 정신병자라는 누명을 써야 했고 모든 걸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저를 믿어주신다면 YL은 다시 국민의 기업이 될 겁니다. 순간 박수가 일었고 분위기는 제인 쪽으로 기울어졌어요. 하지만 그 순간 미라는 누군가에게 지시하듯 고개를 끄덕였고 수상한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강재인 씨, 누명이 아니라 진짜로 정신병력 있었다던데요? 증명해보세요. 한 위원이 손을 들며 말했어요. 정신건강 관련 서류가 제출됐습니다. 후보 자격 재검토 요청합니다. 회의장은 술렁였고 제인은 놀란 기색을 보였지만 차분하게 반박했죠. 그 자료 조작된 겁니다. 저는 신뢰할 수 있는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선 저는 정상이란 증명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밝힐 수 없지만 황기찬 저 사람이 저에게 약을 먹인 뒤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본인이 제 후견인이라고 서명하게 했고 그 후 제 주식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어머니 최자영 씨의 주식을 모두 승계받았고 여전히 오너 일가로서 막대한 주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갑작스럽게 사망한 강규철 회장님의 주식 또한 법적으로 최자영 씨에게 상속되어 그 지분 역시 제게 승계하셨습니다. 법적 절차와 공증을 모두 거쳤고 이는 오늘 이 자리에 선 제 자격을 더욱 분명히 해주는 근거입니다. 말을 마친 제인이 단상에서 물러서자 회의장 안은 숨죽인 정적 속에 휩싸였어요. 기찬은 제인이 밝힌 지분 규모에 눈을 크게 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 정도 지분이면 주총 표결에 영향이 클 텐데.
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제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우리가 가진 것보다 많아. 이럴 수가. 미라는 그대로 굳어졌고 회의장 전체가 얼어붙은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불리한 싸움에 들어섰다는 걸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어요. 제인의 지분은 많았지만 은호를 키우며 오랜 시간 회사를 떠나 있었던 터라 조직 내 기반이 약했고 결국 회장 자리는 기찬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제인은 본격적으로 YL에 복귀해 사무실 문을 열며 말했죠.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아버지 그리고 엄마, 제가 반드시 명예 되찾아드릴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조용히 그녀를 지켜보던 인물이 있었어요. 사내 닥터로 근무 중인 도윤은 처음엔 제인에게 복수하려는 마음으로 다가왔지만 어느새 자신도 모르게 그녀에게 이끌리고 있었죠. 제인이 회사로 돌아오며 마주하는 수많은 벽 앞에서 도윤은 점점 조력자로 변해갔고 함께 부딪히는 과정 속에서 도희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에도 서서히 가까워지게 될 거예요. 그들의 동맹은 조용히 시작됐고 기찬과 미란의 관계는 서서히 균열을 보이게 됩니다. 기찬은 회장직에 오른 이후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기찬은 마치 혼자만의 야망을 향해 달리는 사람처럼 굴었거든요. 점점 미란과 승우의 입지는 좁혀져만 갔고 기찬의 검은 속내와 어두운 야망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미란은 승우가 YL그룹에 입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후계자 수업을 돕기 위해 10년 만에 한국으로 돌아왔고 제인에게 YL을 빼앗길 수 없다는 집념으로 기찬과 손을 잡았던 거였죠. 하지만 기찬이 야망을 드러낸 그 순간부터 미란의 계획은 어그러지며 둘 사이엔 점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죠. 무엇보다 기찬은 초대 회장 강규철의 경영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유경은 세리에게서 놀라운 얘기를 듣게 됩니다. 제인과 도윤이 사귀는 사이라는 소문, 그리고 도윤이 제인을 정신병원에서 구출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은 유경은 제인에 대한 질투심을 더 키워가기 시작했어요. 그녀와 오랜 친구인 도윤의 관심이 제인에게 향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고 그 감정은 점점 증오로 변해갔습니다. 그래서 유경은 제인의 소식을 묻는 은호에게 엄마는 널 잊었어라는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인과 은호를 오해하게 만들어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거짓이었죠. 유경의 의도는 점점 더 어두워졌습니다. 회사 내에서도 집에서도 모두가 제인을 경계하며 깊은 수세에 몰려가고 있었어요. 제인의 흑화와 함께 본격적인 복수가 시작된 여왕의 집. 앞으로 펼쳐질 그녀의 반격. 드라마리 뷰콩콩에서 더욱 재밌게 풀어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콩콩.